자, 수열.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 규칙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수열의 종류는 종류는 정하기 나름인데 약속을 가지고 수열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에서 다시 배울 내용이고요. 자, 수열은 규칙성 있게 나열하기 앞서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문자를 A 혹은 B, C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밑에 첨자식을 N이라고 쓰는데 이 N의 형태는 뭐냐면 자연수의 N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중괄호로 표현하는 거고요.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일 수도 있는데 등차 수열, 한자어죠. 등차, 차이가 계속 같게 나오는 수열. 등비, 비율이 계속 같게 나오는 수열. 됐죠?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수열 AN을 그럼 쭉 나열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N의 자리에 자연수 1을 대입할 때 나오는 항을 초항, 첫째 항 이렇게 불러요. N에다가 2를 넣어봐요.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야. N에다가 3 넣어봐요.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콤마 표시하죠. 항들을 이렇게 규칙성 있게 쭉 나열하는 애. 그럼 직접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는 특수항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문자 N을 써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일반 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직접 쭉 나열하는 방법은 특수항이야. 점점점 무수히 많은 것들 다 쓸 수 없으니까. 그럼 n-1번째에 나오는 항이 n-1항이 되는 거고, 그럼 n번째 나오는 항이 an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나오는 항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를 끝항 혹은 말항 이렇게 불러. 알겠죠? 자, 명칭부터 알아볼게요. 요거를 초항, 첫째 항. 예, 순 우리말이지. 여기까지는. 그럼 여기를 처음 초자 써가지고 초항 이렇게 해서 부르는데 보통 초항이라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항을 끝항. 예. 그럼 끝말자를 써가지고 얘를 말항이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말항이라 불러요. 예, 이렇게 불러요. 됐죠? 그럼 항의 개수를 세볼게. 얘는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항의 개수를 셌을 때 몇 개가 되냐면 n개가 되는 거지. 항이. 그럼 an 플러스 1항을 수열로 놔봤어요. 그럼 an 플러스 1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이 제일 말항이야. 알겠죠? 만약에 여기가 an 마이너스 1이야. 그럼 n-1번째 항을 끝항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밑에 놓는 이 첨자식은 놓기 나름이에요. 그럼 만약에 a2n-1이면 2n-1번째 항이 말항이야. 알겠지? 자, 그 중에서 우리 처음 배우는 수열의 종류, 등차 수열의 의미를 놓고 볼게요. 등차 수열. 아, 이거 안 써졌구나. 얘는 보통 프로그레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P. 근데 얘는 수열이긴 수열인데 차이가 계속 같게 나오는 수열. 산술적인 수열. 그래서 Arithmetic Progression을 해서 AP 수열을 불러요. 정석에 나와요. 됐죠? 그럼 AN을 한번 써볼게요. 자, 땡땡, 초항, A1, 두 번째 항 A2, 그 다음 세 번째 항 A3. 자, 땡땡땡땡, n-1번째 항, 그 다음에 n번째 항. 그죠? 예, 차이가 계속 같게 나오는 수열. 차이가 계속 나와. 그럼 차이가 뭔가 있겠지. 그 디퍼런스야. 그래서 얘를 D라 불러. A1에다가 D를 더해서 A2가 되고요. 그 다음 A2에다가 다시 D를 더해서 A3가 돼요. 차이가. 그러면 A2에서 A1을 뺀 값이 D가 되는 거고 A3에서 A2를 뺀 값이 D가 되는 거야. 쭉 진행하세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an-1에다가 D를 더한 값이 an이 되는 거야. 차이가 계속 같게 나와야 돼.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 an 이렇게 불러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게 어떤 특정적인 식을 딱 놓고 봤을 때 an이 어떤 식이다. an이 만약에 뭐 2n-1이다. 이때 n의 값은 자연수예요. 그러면은 51번째 항도 구할 수 있는 거죠. 51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n의 값이 얼마일 때니까 51일 때니까. 그치?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정하게 어떤 값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이 식을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문자 n을 썼을 때 n에 관한 일반항으로 놓을 수도 있고 일반항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 몇 번째 항이 얼마의 값인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특히나 오늘 배울 등차 수열에서 요 n의 개수 봐봐. 반드시 n에 관해서 1차식으로 나와. n의 개수가 바로 공차값이야. 이 식 계속 커져나가는 거니까.
알겠죠? 예. 초항의 값을 알고 싶으면 n에다가 뭐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1 마이너스 1이면 초항의 값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만약에 2n번째 항을 구하고 싶다. 2n번째 항은 그럼 n에다가 마찬가지 2n을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4n 마이너스 1의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됐지? 그럼 만약에 2n 마이너스 1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치? 그럼 n에다가 말대로 함수처럼 구하는 거예요. n에다가 2n 마이너스 9에서 대입하면은 얘 4n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함수화해서 구할 수도 있다는 노릇인걸. 자,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항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걸 가지고요. 일반항을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나오는 초항 A1의 값과 그 다음에 각 항 사이에서 나오는 차이. 그러면 각 항 사이의 차이. 항이 공유하고 있는 차이. 공유하고 있는 차이. 공유. 여학생들 좋아하는데. 공차라 불러요. 이런 차이를 뭐라 부른다? 공차라 불러. 공차. 등비 수열에서 그러면 공유하고 있는 비율. 그러면 공비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죠? 얘는 한자어야, 한자. 차이 차자고요. 자, 한번 나열해 볼까요? 규칙을. A1은 그대로 A예요. 자, 이제 앞으로 초항은 A라고 쓰기도 합니다. A1을 보통 A라고, 2를 생략해서 A라고도 써요. 자, 두 번째 항 나볼까요? 두 번째 항은 A1에다가 D를 더한 값이야. D를 하나만 더한 거야. A3는 얼마야?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거지.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은 이 값과 똑같은 거니까 얘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얘는 A1에다가 2D에, 그러니까 D의 값을 2배에서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자, A4를 한번 구해볼게. 얘는 그럼 A3에다가 D를 더했으니까 A3 자리에 얘를 대입해봐. 그럼 얘는 A1에다가 2D에다가 D를 더하면 3D. 뭔가 규칙이지. 자, 그러면 얘를 n번째 항을 나열해볼게. n번째 항이란 말은 그럼 그 바로 앞에 있던 항이 an-1항이니까 거기다 D를 더한 값이야. 그러면은 이 규칙성에 맞도록 쓰게 되면 얘는 초항 A1에다가 D에 몇 배를 더하는 거니? 그렇지. 하나 차이니까, 그지? 그럼 여기다 n-1 곱하기 D를 더하게 되는 거지. 그지? 봐봐. 항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문자 n을 써서 나타내는 식을 뭐라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얘네들을 일반항. 얘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그러면 단 n의 값은 무슨 수가 되고요? n은 자연수예요. n은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공차는 변하면 안 돼요. 값이 일정해야 되고요. 공차값 D를 볼게요. 공차값 D는요. 봐봐. A2에서 A1을 빼면 나오지. 그죠? 그럼 A3에서 A2를 빼도 나오는 거지. 그럼 쭉 가면요. AN에서 AN-1항을 빼도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가 A2예요. 2. 예, 이렇게요. 이거를 공차라고 부르는 거고 그 공차값은 변하면 안 돼요. 이게 공차값이에요. 그죠? 항상 얘는 일정한 값이에요. 변하면 안 됩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삼각함수 내용은 다 끝났기 때문에 잠시 승부르게 하는 거야. 수열은 당분간 쉬워 이제. 쉽다가 어디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냐면은 등비 수열 뒷부분부터 좀 어려워지는 거야. 뭐 원리학계 배우고 접근 문제 배우고 이렇게. 등비 수열이 활용편에서 좀 어렵고요. 그 활용 전까지 나갈 때는 굉장히 쉬워. 마치 초등학교 문제 푸는 것 같아. 중간중간 좀 어려운 내용들이 일부 있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예. 자, 일반항 정해졌고, 그 다음에 공차값 정했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 반드시 일반항을 쓸 때는 조건을 꼭 달아야 되고요. n의 값을 자연수라고 써도 되는 거고, n의 값을 이렇게 써도 돼. 1, 2,3 땡땡땡 이거를 반드시 써줘야 돼. 알겠지? 일반항을 쓸 때는 반드시 조건을 쓰는데 n의 자리에 이 n의 값이 2부터 시작인 건지 1부터 시작인 건지를 반드시 표기하고 일반항을 정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술형 풀 때도 마찬가지죠. 자연수라고 쓰면은 n은 당연히 1부터인 거고요. 그럼 이럴 때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건데 정석에서는 보통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정석에서는. 예. 근데 n의 값이 2부터 시작하는 수열도 있어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뒷부분 내용도 같이 더불어서 같이 할게. 왜? 수열을 배울 때는 통으로 배워야 돼. 여기 조금 배우고 문제 풀고 조금 배우고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통으로 다 배울게요. 자, 여기까지 일반항하고 공차값 개념 잡히신 거죠. 그 다음 일반항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차값 D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곱해지면 n이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an이라고 하는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공차는 보통 0이라고 정의 안 해. 공차는 0이 아닌 수야. 그러면 n에 관해서 몇 차식이 되죠? 1차식이에요. 등차 수열은 n의 1차식이야. n에 관해서 1차식이 돼야 돼. 그죠? 그럼 뒤의 값은 반드시 뭐의 개수예요? 1창 n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n의 개수만 봐도 이 값은 얼마씩 계속 커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작아지고 있는지. 작아져도 등차 수열인 거야. 그치? 이런 거 있잖아.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잖아.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야.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5야. 이 식 작아진다고. 차이가 계속 일정하다고. 값이 작아져도 등차 수열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만약에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값이 처음에 이거지. 값 작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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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값이 점점 작아지지. 이해돼요? 예. 그러면 만약에 초항이 50이래요. 초항이 50이면 처음에 양수니 아니니? 양수지. 두 번째 항도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2를 대입하면 여기 미안 잘못 나왔다. 여기 52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예. 초항이 그럼 50이에요. 양수죠. 두 번째 항도 양수죠. 그럼 어느 순간 음수로 나올 때 있지 않아? 그치? 그럼 몇 번째 항부터 음수인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몇 번째 항부터 음수일까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2에는 뭐보다 큰 거니까 50, 2보다 큰 거니까 n은 2, 2는 4, 2, 6, 26보다 커지는 거지. 그러면 n은 자연수니까 몇 항부터야? 제 27항부터지. 27항이라고 얘기하면 틀려. 서수식이란 말, 서수. 순서가 있는 식이니까 제 27항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제 27항부터 무슨 수야? 음수인 거지. 됐죠?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선생님 오른쪽에다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보여줄 거야. 자, 초항하고 둘째 항 더해. 그 다음에 초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해. 초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더해. 그치? 자, 초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를 썸의 약자를 썸의 약자를 써서 S라는 기호를 쓴단 말이야, 이제. 됐지? 그럼 S2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1항부터 2항까지 더하는 거야. 그럼 S3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 1항부터 3항까지 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SN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 1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란 뜻이야. 됐지? 그러면은 얘들아, SN의 최대를 만약에 구하고 싶어. SN의 최대를 구하고 싶으면 몇 항까지만 더해야지 최대일까? 이 문제는 그럼 몇 항까지만 더해야지 가장 큰 값이 나올까? 그렇죠. 27번째 항부터가 음이니까. 그러면 26번째 항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S 몇이 최대야? 26이 최대인 거지. 1항부터 26항까지 더한 거. 이 뜻이야. 자, 이제 그래서 선생님 오른쪽에다 이제 뭐를 정리해 줄 거냐면은 SN을 정리해 줄게요. 자, 오른쪽에다가 등차 수열의 합을 정리해 줄게요. 자, 페이지 어디냐면요. 동시에 같이 배워요. 여기요. 175페이지예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할게요. 합이니까 S, 썸이겠죠. 썸. 그럼 SN을 한번 써볼게요. AN부터 써볼게요. 얘는 콤마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자, 첫 번째 항, 그 다음 두 번째 항, 그 다음 세 번째 항, 그럼 n-1번째 항, 그 다음에 n번째 항. 이렇게 나열하는 게 AN 수열이야. 그치? 자, 그러면 SN을 알아볼게요. SN. SN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는 거야. 그럼 식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1 더하기 AN까지. 이 더한 합을 뭐라 부르냐? 이걸 SN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공식을 유도해 줄게.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는 너희들 이렇게 쓰는 것조차도 귀찮단 말이야. 수학자들은 귀차니스트야. 길게 나오는 식 지겨우니까 간단하게 기호를 만들어낸 식이 뒷부분에 보면 수열의 합이야. 시그마.
이 기호를 써가지고 쉽게 풀어 이제. 지금은 아직 시그마 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 특수항들을 쭉 나열해가지고 더하는 식으로 표현하고요. 나중에 수열의 합 단원 들어가면 이 기호를 써가지고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가지고 이걸 한쪽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풀어요. 알겠죠? 자,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러면은 1항부터 n항까지 다 더한 합은 얼마가 될까? 그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초항은 어차피 a였죠. 그죠?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더한 수죠.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요 값에서 이제 1을 빼서 d 값을 붙인 거니까 그럼 얘는 2d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이. 그 다음 네 번째 항 쭉 갈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n-1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n에다가 n-를 대입한 거니까 초항 더하기 자 봐봐. 여기다 n-를 대입해봐. n-2d죠. n-2d죠. 그죠? 그럼 제일 마지막에서 나온 항이 뭐니? 이거죠? n에다가 n-를 대입하는 거지. 그지? 자, a 플러스 그럼 n-를 곱하기 d. 이게 마지막 항이지. 이걸 다 더하는 거지. 그죠? 그게 SN이죠. 그럼 이거를 초항하고 공차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표현할게요. 그래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거야. 똑같은 식을. 순서가 A, 그럼 갈수록 점점 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항을 여기다 쓰자고요.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나왔던 식을 여기다 쓰자고요. 거꾸로. 그러면은 이 식이 뭔가 길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A라고 할게. L. 이거를 말항이라 부르는 거야. 마지막에 나온 항이니까 말항. 그치? 그 L 값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요거는, 여기 밑에는 뭐가 될까요? 요 값은요, 얘보다 얼마가 빠져야 돼요. 그죠? 여기다 D를 더한 게 얘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L-D 값이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세 번째 오는 값은 L-2D가 되겠죠? 상현이 대답 잘하네. 그러면 쭉 가세요. 그럼 여기 밑에는 뭐가 올까요? 얘가 오겠죠?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왔으니까 이게 A가 일로 와야겠죠? 그죠? 이거를 나란히 연립해서 더할 거란 말이에요. 자, SN을 몇 번 더했죠? 두 번 더했어요. 그럼 ESN의 값이고요. 두 개 나란히 더해볼게요. A 플러스 L의 값이 계속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자, 쭉 가볼게요. 그럼 여기도 A 플러스 L이죠. 그럼 여기도 A 플러스 L인 거죠. 같은 값이죠. 그럼 A 플러스 L이 몇 개 나올까? N개 나오지. 왜? SN이란 말은 N개를 더했다는 뜻이야. 그럼 이 항이 N개지. 만약에 SN-1은 뭐를 의미하는 거지? 항이 몇 개 있다는 얘기지? N-1개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공식을 자, 이대로 푸는데 얘는 분명히 A 플러스 L의 값이 N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나눠볼게요. 그지? 그럼 SN의 값은요,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 되는 거죠. 공식이죠, 그러니까. 자, 항을 몇 개를 더했다? N개를 더했다. 그러면 이 N의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만약에 SN-1이야. 그러면 여기가 반드시 N-1 돼야 돼. 알겠죠? 함수니까.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공식은 뭐냐면은, 항의 개수와 초항과 말항을 알고 있을 때야. 얘는 말항을 알고 있을 때 공식이야. 알겠지? 그러면 말항을, 끝에 나온 항이 뭔지 몰라.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값은 초항하고 공차값이란 말이야. 자, 다시 대입해볼게. 이 L의 값은 이 값과 어떤 값이야? 같은 값이지. 그러면 L의 자리에다 얘를 대입해보자고요.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2분의 봐봐. N 곱하기 뭐가 나올까?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할게. 그럼 A가 몇 번 더해질까? 두 번 더해지겠지. 그럼 2A 플러스 그렇지. N-1 곱하기 D라고 하는 공식이 다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일반적으로 언제 많이 쓰냐면은 말항이 나왔을 때. 얘는 말항이 뭔지 모르는데 초항과 공차를 알고 있을 때야. 알겠지? 얘는 공차값을 알고 있을 때 쓰는 공식이에요. 알겠죠? 예.
자, 표시하세요. 공식 이거 오늘 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내신 끝나고 나서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근데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애들 내신 끝나고 나면 많이 까먹거든. 표시해놓고 오늘 다 외우고 시작을 같이 할 거예요. 설명을. 공식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고. 이 분필깍지가 좀 이상해가지고요. 좀 애를 많이 먹었네. 되셨나요? 자, 오늘 외워줘야 될 부분. 예. 등차 수열의 합 공식 두 가지 있다는 걸. 오늘 이거를 지금 숙지하고 있어야 돼. 수업을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 갖는 일반항이에요. 공식입니다. 일반항 쓸 땐 반드시 n의 값이 1, 2, 3, 점점점 쓰라는 거. 그 다음 n에 관해서 1차식이었다는 거. 예. 그러면은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해서 몇 차씩 나올까? n에 관해서 몇 차식 형태가 될까? 2차식 형태가 되지.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n의 2차식이에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되셨죠? 자, 이거 말고 또 강조할 내용이 마지막에 보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 좀 이따가 이거 좀 어느 정도 앞에 부분 연습을 좀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게요. 아시겠죠? 자, 문제 가볼게요. 문제 바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저기 173페이지 보면 뭐 조화 수열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읽어보세요, 한번. 선생님과 같이 하게 할 거야. 정규 일반 교육과정에 교과서에 없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 시험 문제는 출제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자, 바로 갈게요. 자, 기본 문제 그냥 여기 그냥 쉼터야, 쉼터. 그러면 산수 정도 어느 정도 해보고 시작하자는 얘기야. 자, 별표 한번 불러줄게요. 어디가 좀 더 중요한 문항이고 아닌지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 172페이지요. 자, 172페이지에 12-4번의 별 2개. 자, 174페이지 12-5번의 별 2개. 넘어가셔서요. 12-6번의 별 3개. 좀 중요한 내용이죠. 자, 178페이지 7번의 별 3개. 8번엔 별 2개. 9번엔 별 3개.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10번에 별 4개. 그 다음에 등차 수열 연속 문제 선택은요. 체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불러줄게요. 1번, 2번, 4번, 7번, 9번, 10번, 12번, 14번, 그 다음에 19번, 예, 20번, 21번, 그 다음에 22번. 이렇게요. 자, 1번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계속 배우는 수열은 아직까지는 등차 수열밖에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수열입니다 라는 조건이 없어도 아직은 등차 수열밖에 없어요. 계속 등차 수열 내용이야. 자, 1번 보자. 등차 수열이래요. 그럼 AP 수열이죠? 됐죠? 자, 첫 번째 항이 얼마냐면 0.85야. 그럼 A1의 값이 0.85. 그죠? 자, 공차 값은 얼마가 될까요? 값이 커지고 있죠? 얼마씩? 0.06씩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럼 2.05라고 하는 값은 도대체 몇 번째 항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일반항을 구해내시는 거예요.
n번째 항이 그럼 어떻게 될까? a1 플러스 n-을 곱하기 공차의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자, n의 값은 당연히 1부터인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초항의 값이 0.8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n- 곱하기 공차니까 0.06. 이런 식으로 해서. 식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0.06 n, 그 다음 플러스 0.79 이렇게. 그치? 예. 그래서 2.05라고 하는 값은, 그죠? 몇 번장인가? 그럼 n의 값을 알면 되는 거지. 등식화해서. 그치? 2.05가 n번장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2.05는 0.06n 플러스 0.79. 그죠?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거죠. 205는 6n 플러스 79니까. 그럼 6n의 값이 얼마가 되니? 79 빼면 얼마죠? 100. 얼마냐? 21. 26인가? 예, 이렇게요. n의 값은 21. 그러면은 제 21항이 답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끝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 무슨 얘기야? 못 알아듣겠네. 네 번째 봐봐요. 봐봐. n번째 항이 얼마라 그러냐면은, 예,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래요. 그죠? 예, 네 번째 문제. 그러면 얘는 공차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4죠. 공차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초항이 얼마가 될까요? n에다가 1 대입한 거죠.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죠? 이때 다 구했네, 그러면. 초항하고 공차 구해보라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2, 3번 너네가 해봐. 새끼 문제 2, 3번. 노트에다가 지금 1년 번호 적자. 노트에다가 1년 번호 적고 시작하자. 자, 이번에 좀 다른 색깔의 문제 볼게. 자, 등차 수열이랍니다. AN은 등차 수열이에요. AP 수열인 거죠. 자, 이번에 보니까 11번째 항이 13이에요. 23번째 항이 얼마냐면은 49랍니다. 됐죠? 그러면은 두 특수항을 이용해가지고 50번째 항과 일반항을 구해보래요. 자, 공식 써볼게요. 초항 A1 더하기 N-1D니까 몇 D니? 10D가 되는 거죠. 그 값이 13인 거지, 그지? 자, 이 값은요, A1 플러스 N-1D야. 그럼 얘가 22D가 되겠지? 그 값이 49라는 뜻이야. 예. 그럼 두 개 연립해서 풀 수 있겠네, 그지? 자, 위에서 아래 빼면 마이너스 12D가 된 거고, 마이너스 36이 나오면서요. 공차는 3이 나왔네요. 어려운 내용 아니죠? 공차가 3이 나오면 3 대입해서요. 그죠? 그럼 A1의 값은 13 마이너스 얼마? 30. 그럼 마이너스 17. 그죠? 초항이 음수로 시작했는데 값이 점점 커지겠네. 그지? 자, 일반항 구해볼게. AN은 초항 마이너스 17 더하기 N-을 곱하기 공차야. 그죠? 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마이너스 14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마이너스 20 나오겠구나. 네, 이렇게요.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일반항은요, n에다가 반드시 1부터 시작인지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50번째 항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n에다가 50 대입하면 마이너스, 자, 150, 그다음 마이너스 20이니까, 예, 마이너스 170 구할 수 있겠네, 그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죠?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얘는 5번째랑 8번째 항, 그 다음에 10번째랑 12번째 항의 합이야. 자, 5번째 항과 8번째 항의 합이 32. 자, 얘는 10번째 항과 12번째 항의 합. 네, 됐죠? 자, 그럼 다시 식을 연립해 볼게요. 얘는 뭐냐면은 초항 A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A 플러스 4D죠? 얘는 A 플러스 7D가 된단 말이야. 네, 그 값의 합이 32예요. 자,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11D 그 값이 32. 그죠? 여기가 1식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 두 번째 식 끌어올게. 얘는 A 플러스 9D죠? 얘는 A 플러스 11D란 말이야. 네, 그 값이 50. 그럼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여긴 20D
그 값이 얼마고요? 50이고요. 그럼 두 개, 이거 두 번째 식이라고 하고, 다시 1식, 2식, 연립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2식에서 1식을 빼보자. 그럼 여기 몇 D가 되니? 9D가 되는 거예요. 50에서 에 빼면 18이니까, 다행히 정수로 딱 떨어지네. 공차가 2가 되는 거겠네. 공차가 2가 되면 뭐 여기다 대입할까? 그럼 2A가 얼마니까? 20이 넘기면 10이야. 그럼 A는 5. 초항 5도 구했죠. 초항하고 공차 다 구했네, 그지? 그럼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AN이 얼마입니까? 초항 5 플러스 그 다음에 N-1 곱하기 공차. 너희들이 이제 뭔가 특징적인 걸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푼다고. N의 값이 자 1, 2, 3 이렇게 푼다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풀어? 나중에 익숙해지면 봐봐. 공차는 항상 N의 개수야. 그죠? 그럼 AN을 이제 어떻게 잡아요? 무조건 2N으로 잡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야 돼? 초항이 얼마 나와야 되니? 5 나와야 되지. 그럼 얼마만 더 더하면 되니? 3만 더하면 되지. 나중에 이렇게 푼다고. 알겠지? 공식에다 대입 안 하고 나중에 이렇게 푸는 방법을 이제 간다고요. 알겠죠? 예. 그다음 반드시 N의 값은 1부터 시작이라는 거 보여줘야 되고요. 예. 이때 그러면은 AK의 값이 43. 그럼 뭐냐면은 K번짝이죠. 그럼 K를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가 되도록? 43이 되도록. 그럼 2K가 얼마가 되면서요? 예, 40이 되면서요. K는 그럼 20.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예. 필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유제 12-3번을 지금 푸세요. 자, 유제 12-3번. 맛배기만 보는 거야. 나중에 수학적 기납법 가면 점화식에 일반형 가지고 한 몇 가지 유형을 배워요. 지금은 간단한 점화식만 배우는 거야. 점화식을 뭐라 부르냐면은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은 말인 것 같아.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이걸 점화식이라 불러. 지금 여기 점화식 관계가 잘 나와 있는데 봐봐. 수열 AN을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초항은 얼마랍니까? 초항이 2래요. 근데 AN 플러스 1번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N번장인 AN이 있는데 N 플러스 1번장은 AN과 무슨 관계식이 나오냐면 이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란 말이야. 근데 뒤에 얘보다 바로 하나 뒤에 있는 항은 반드시 앞에 있는 항에다가 얼마를 더 더한 수야? 3을 더한 수야. 그치? 이 N의 값이 얼마부터고요? 1부터고요. 다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나온 항은 앞에 있는 항에다 3 더했다는 얘기는 뒤에 나온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면 몇이야? 3이지. 그 값의 차이가 계속 3이지. 그럼 A2에서 A1 빼면 3이지. A3에서 A2 빼면 3이지. A2는 A1에다 3 더했고 A3는 A2에다 3 더했고 A4는 A3에다 3 더했고 그죠? 그럼 AN은 무슨 수열이라는 뜻이야? 그래, 의미를 알 수 있잖아. 그럼 등차 수열인 거잖아. 자, 요번엔 그럼 BN 수열 가볼게. 자, BN 수열의 초항은 얼마냐면 32예요. 그죠? B2 값은 31이에요. 그럼 선생님 차이가 자, B2에서 B1 뺄게요. 몇이죠? B2에서 B1 빼면? 그러면은 공차 값이 마이너스 2라는 수열이야? 얘는? 모르잖아.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모르잖아, 아직. 그냥 차이가 요 B2하고 B1의 차이가 그냥 마이너스 2 차이만큼 나왔다는 사실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보라고. 자, Bn 플러스 1항이 있는데 거기다 2배 했어. Bn항이 있고 Bn 플러스 2항이 있어. 어려운 내용 아니야? 자, 더 해봤다. 항의 종류가 세 종류죠? Bn과 B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H. 됐지? 자, Bn절에서 잘 가봐. Bn항이 있고 그것보다 하나가 더 큰 Bn 플러스 1항이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하나가 더 큰 Bn 플러스 2항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항에다 몇 배를 했니?
2배를 했지. 그랬더니 양 옆에 있는 친구를 더하는 값은 어떻게 되니? 같게 됐지. 자, 여기서 이제 뭐를 설명할 거냐면은 등차 중항. 따라 읽어봐.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을 설명해 줄게. 봐봐. 등차 수열에서 항이 3개가 주어졌을 때 나오는 가운데 있는 항이야. 가운데 위치하는 항이야. 알겠지? 자, 만약에 항이 이렇게 됐어. 수열이 AP 수열인데 항이 A, X, B가 있어. 됐지? 그런데 얘가 등차 수열이야. 그럼 X의 값은 A에다 얼마를 더한 수니? 공차값 D를 더한 수야. 그럼 B의 값은 앞에 있는 항 X에다 뭘 더한 수니? D를 더한 수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공차 값은 없었으니까 공차 값이 좀 공통이죠? 얘를 공차에 대해서 풀어봐. 공차는 X에서 누굴 뺀 거죠? A를 뺀 거죠. 대입하면 되죠. 그럼 이 식이 뭐가 되죠? 2x-a가 되는 건가요? 그쵸? 그러면은 이 x라고 하는 값은 a 플러스 b의 값과 같지? 그치? 그럼 x의 값은 양옆의 친구를 더해서 반 나눈 거랑 같지? 그러면 항이 3개 있을 때 가운데 나온 항을 등차 중항이라 부르는데 등차 중항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양옆의 친구를 더하면 그 등차 중항의 몇 배를 한 거랑 똑같아. 양옆의 친구를 더하면 가운데 나오는 등차 중항의 몇 배랑 같은 값이야. 2배랑 같은 값이지.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지. 그럼 만약에 A의 값과 B의 값이 양수야. X도 양수야. 그러면 등차 중항은 산술 평균이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등비 수열 가면 이제 무슨 중항을 배울까? 등비 수열 가면 무슨 중항을 배울까? 등비 중항이라는 걸 배워. 등비 중항에서 그럼 무슨 평균값 나올까? 기하 평균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제 나중에 또 조화 수열도 배워요. 조화 수열에선 조화 중항이 존재하겠지. 그럼 무슨 평균이 나와? 조화 평균이 나오는 거야. 다 관계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요는 뭐냐면 관계식은 이게 산술 평균 값인데 공식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등차 중항에다 몇 배를 했을 때? 2배를 했을 때 양옆의 친구를 더하는 것과 항상 같은 값이야.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등차 중항은. 자, 그러면은 위로 다시 올라가 볼게. 가운데 나온 항이 등차 중항의 의미를 갖는다면 당연히 이 값에다 2배를 했을 때 양옆의 친구를 더하는 것과 같은 관계지. 그럼 이 BN도 무슨 수열이란 뜻이야? 등차 수열이란 뜻인 거야. 그래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문자 n을 통한 일반형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을 때 관계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점화식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죠? 의미 파악했어요? 그러면은 뭐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죠. 얘도 등차 수열, 얘도 등차 수열인 거 알아냈고요. 그러면 AN 구해볼까요? AN은 초항이 2예요. 2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몇이에요? 3이에요. 그럼 식이 얘는 3n-1 나오면서 n의 값 1부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BN도 정해볼게요. BN도 등차 수열인 거 알아낸 거죠? 자, 초항이 얼마입니까? 초항이 32죠? 그런데 공차는 얼만데요? 뒤에서 앞을 뺐더니 마이너스 2예요. 같이 작아지는 수열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34가 되면서 일반항이 이렇게 정해지겠지. 그치? 그러면은 문제는 다 풀리죠, 이제. 예.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세 번째. AN 수열에서 그러면은 도대체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겠습니까? 100보다 커지는 거요? 그러면 AN이 3n-1의 값이었으니까 100보다 크도록 부동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n의 값은 자연수가 되면서요. 그럼 얘는 101보다 커지도록. 그럼 n의 값은 3, 3, 9, 3, 3, 5, 33점 얼마보다 크도록. 그럼 처음으로 나오는 자연수가 누구니까? 34니까 제 34항부터 100보다 커지는 거겠죠. 답을 이렇게 써야죠. 자, 마지막 번째 항이요. 자, 이게 3번 문제였고요. 4번 문제요. 그러면은 AK, 그 다음 BK 값이 같도록 하는 K를 구해보세요. K번째 항과 K번째 항이야. 그럼 값이 같아지는 공통항도 있겠지. 자, 식이 그러면 얘는 3K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4를 의미하면서 5K가 얼마가 됐어요? 35. 그럼 K 값은 결국 7이죠. 둘 다 그럼 7번째 항에서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됐죠? 자, 밑에 가볼게요. 시작하세요. 12-6번.
12-6번은 초항이 얼마인 수열이죠? 50인 수열이고요. 그 다음 공차값이 몇이죠? 마이너스 3인 거죠. 그럼 일반항부터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AN부터. 등차수를 이루고 있대요. 그럼 얘가 등차 중앙인 거예요. 그죠? 등차 중앙이 몇 배를? 2배를 계산했을 때 그것은 양옆의 친구를 더하는 것과 합이 같다. 그죠? 자, 순서대로 마찬가지 얘도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했을 때 양옆의 친구를 더하는 합과 같다. 그죠? 이때 XY 값을 구해보래요. 연립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 2차식이 있으니까 Y를 그냥 X로 바꿀까요? 자, Y 값은 2X-1. 자, 요거를 이제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겠지. 자, 식이 그럼 2X의 제곱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2X 마이너스 1. 그럼 식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나요? 이 식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이 식이 Y제곱. Y 제곱이었군요. 여기 Y 제곱이었네요. 예, 제곱을 안 써버렸네. 예, 요거요. 자, 그럼 식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 A가 플러스 1이고요. 그럼 이거 소거 되는 거고요. 넘겼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0. 자, 2X가로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는 0 또는 X는 2. X가 0 되면요. X가 0이면은 이 Y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2가 되면요. 2가 되면 Y는 3인 거죠. 둘 다 답인가요? 예, 두 쌍,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요. 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얘는 1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40이래요. 그러면 이 뜻은 S4야. 등차수열에서. 그 S4의 합이 40이란 뜻이고요. 요번에는 제2항과 3항의 곱이,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이, 그치?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보다, 그죠? 예, 8이 더 크대요. 근데 A에는 등차 수열이래요. A에는 AP 수열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등차 수열의 초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다 구해보래요. 자, 뭐냐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항 네 가지가 있어. 자, 수열 놔볼게요. 항이 네 개가 있는데 네 개가 있어. 그럼 보통 A1, A2, A3 이렇게 보통 놓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만약에 연속한 짝수면 어떻게 놓죠, 보통? 연속한 짝수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수보다 뒤에 있는 수가 항상 얼마가 더 크게 되죠? 2가 더 크게 되죠. 만약에 연속한 세 자연수면요? 1씩 커지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 가운데를 보통 뭐라 놓지? X라 놓고 왼쪽을 X 마이너스, 오른쪽을 이런 식으로 놓지. 그럼 식이 좀 계산이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저기 밑에 보면은 표가 한번 나와 있을 텐데 항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 항이 3개짜리가 있을 때가 있고요. 항이 4개짜리가 있을 때가 있고요. 항이 5개짜리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보통 문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항이 3개 있는데 등차 수열이 있다고 그랬으면은 가운데를 보통 A로 놔요. 그러니까 항이 홀수개 있을 때 그러면은 가운데를 A로 놓는다고. 그치?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얘보다 D값이 더 커지도록요. 그럼 왼쪽을 D값이 더 작아지도록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공차는 계속 D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2D로 놓고요. 그 다음 여기는 ED요. 여기 ED. 그럼 여기는 A 마이너스 2D에 그럼 A 마이너스 D 이렇게 놓고 풀죠. 일반적으로 5개 항이 있으면. 항이 근데 만약에 4개가 있어. 그럼 놓는 방법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정석에 놓인 방법은 이거야. 가운데를 A라 놓지 않고요. A 마이너스 D와 A 플러스 D라 놓는다고요. 그럼 공차값이 몇이 되는 거니? 2D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몇 D가 돼요? 예, 3D를 더한 식으로 바뀌겠지. 그지? 왼쪽은요? A 마이너스 3D로 바뀌겠지. 이 항이 4개 넣었을 때. 자, 밑줄을 쓸게요. 172페이지 거기 보면은 2번에 놓는 방법 따라 어떻게 놓는지. 그럼 이건 항이 4개짜리니까 여기에 맞춰서 풀도록 할게요.
그죠?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러면은 S4가 40이면 4개를 다 더했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러면은 S4의 값은 몇입니까? 다 더하면 4A인 거죠? 4A가 40이야. 그럼 A 값이, 초항이 아니야. A 값이 10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 그럼 식이 A-D에다가 A 플러스 D를 곱한 식이고요. 그죠? 그 값이 뭐랑 하냐면 첫 번째랑 네 번째 항의 곱에. 그럼 A-3D, 그 다음에 여기는 A 플러스 3D. 이렇게. 거기에 이제 8이 더해지도록.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하고 봤더니, 얘는 A제곱 마이너스 D제곱 나왔고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9D제곱 나왔고, 그럼 플러스 8이요. 근데 A제곱은 소거되면서요. 얘는 넘기면 8D의 제곱이 얼마야? 8이야. D의 제곱은 1이야. D 값은 뿔마 1인 거죠. 자, 봐봐. 첫 번째. 그럼 A가 10이고, D의 값이 1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A 값이 10이고, 그 다음에 D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다 구하라 했잖아. 그럼 수열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답을 몇 종류 써야 되냐? 2종류 써야 되는 거야. 숫자 4개를 쓰라는 뜻이 아니라 규칙을 이루고 있는 항 4개를 나란히 쓰라는 얘기는 자체가 좀 식이 달라지죠. 그럼 얘는 A가 10이니까 여기는 7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긴 뭐가 될까요? 여기는 9가 되겠죠. 그럼 공차 값이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7, 여기는 13 되겠지. 그 다음에 A가 10이고 공차가 D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13 되겠지. 그럼 여기 11 되겠지. 9 되겠지. 7 되겠지. 답을 2종류를 쓰셔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숫자 4개를 나란히 쓰세요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7, 9, 11, 13 써도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나란히 4개의 항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니까 얘는 종류를 2종류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12- 8번 해볼게요. 유제 8번. 조화수열 가볼게요. 조화수열 맨 위에 읽어보세요. 정규 교육과정이 없죠? 교과서에 없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조화수열은 조화롭다 그래서 하모니 프로그레션 이렇게 불러요. 자, 의미를 알아볼게요. 자, AN 수열이 만약에 특수항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A1, A2, A3, 땡땡땡, AN-1번째 항, N번째 항, 마지막 항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자,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일까요? 그래서 숫자들을 가지고 알아봤어요. 차이를 계속 알아봤는데, 규칙이 없어요. 차이를 이 상태에서 알아봤는데, 똑같은 D의 값이 더해진 수열로 판명이 안 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얘를 역수를 취하고 봤어요. A, n분의 1의 형태를 가지고 풀어봤더니 그제서야 규칙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규칙이 보였어요. 근데 어떤 규칙성으로 나왔냐면요. 이 차이가 계속 D값이 나왔어요. 이렇게 넘어가면서요. D가 더해진 값이 나왔단 말이야. 되니? 그럼 AN분의 1이 비로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얘가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죠? 그에 반해서 그러면 그 역수 형태가 되기 전의 수열을 뭐라 부르는 거야? 걔를 조화 수열이라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왜 정규 교육 중에 빠졌는지 알겠지? 어차피 등차 수열이 역수 형태니까 따로 구분 짓지 않고 그냥 배운단 말이야, 학교에서. 알겠지? 이걸 조화 수열이라 부르는 거예요. 조화 수열이라 부르는 거야. 자,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역수를 취하게 되면 조화 수열의 일반항이 나오게 돼 있지. 자, AN분의 1을 일반항을 가지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AN분의 1은 초항이 얼마야? A1분의 1이 초항이야. 항이 몇 개야? 예, n에서 n번째 항이 나오지. 그럼 얘는 값이 n- 곱하기 공차 d죠. 이게 AN분의 1이 갖는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죠.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하시죠. 정리를 해서 다시 역수 취해보세요. 역수 취하면 AN분의 1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조화 수열의 일반항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아까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는 거 배웠으니까 조화 수열에서는 그럼 조화 중항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걸 따져볼게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나오는 등차 중앙은 보통 Arithmetic 프로그램에서 A. 조화 수열에서 나오는 조화 중앙은 보통 H.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건 외우진 않아도 돼요. 알겠죠? 어차피 조화 수열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자, AN 수열이 조화 수열이야. 자, 항이 3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역수 취한 수열이 뭐야? 걔가 등차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역수 취하면 A분의 1, X분의 1, B분의 1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등차 수열이죠. 그러면은 X분의 1은 등차 중앙을 의미하는 거니까 X분의 1에다가 몇 배예요? 2배를 하세요. 그럼 양옆에 친구를 더하는 것과 같은 값이 나온대요. 통분해 볼게요. 그럼 A, B분의 A 플러스 B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X분의 2가 얘니까 그럼 X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니? X분의 2가 얘죠? 그럼 식이 얘는 뭐가 되죠? A 플러스 B분의 2AB죠. 이게 바로 조화 수열이죠. 조화 중앙이죠. 그럼 너희를 A의 값과 B의 값이 만약에 양수로 이루어졌어. 다. 이 모든 세수가 양수로 이루어지면 얘는 바로 조화 평균 값이죠.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 이상이고 기하 평균은 조화 평균 이상이라는 거 배웠지. 그치? 예, 절대 부등식 나온단 말이야. 이게 수능 문제야. 수능에서 나왔었는데 나중에 등비 중앙까지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잠깐 정리해줄게. 외우진 않아도 돼요. 알겠죠? 왜? 우리는 조화 수열로 나오면 어차피 역수 취해서 등차 수열로 푸는 게 훨씬 쉬우니까. 됐죠? 예. 그러니까 역수 취해놓고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따로 외워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자, 기본 문제 5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조화 수열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다음 주어진 조화 수열이라고 나왔지? 그러면은 AN은 조화 수열이야. AN은 조화 수열이야. 이게 조화 수열이라고. 항을 나열해 볼게요. 12, 그 다음 6, 그 다음 4, 그 다음 3. 그러면 역수를 취하는 게 뭐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AN분의 1을 구해보자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12분의 1 나오고, 얘는 6분의 1 나오고, 얘는 4분의 1 나오고, 얘는 3분의 1 나오고요. 점점점. 됐죠?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요? 일반항 AN을 구하래요. 그럼 여기서 바로 안 구해져요. 그럼 역수 취해놓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AN분의 1은 초항이 12분의 1 되는 거고 항수 몇 번째니까 n번째니까 n-1 곱하기 공차를 구해보세요. 공차 몇이죠? 12분의 1이 더해지는 거죠. 계속. 그럼 공차값이 12분의 1이니까 정리해보면 12분의 n의 형태가 되고요. 그러면 역수 취하게 되면 AN은 n분의 10이니까 바로 이게 일반항이죠. 이게 조화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n의 값은 얼마부터고요? 1부터고요.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항은 A1이 결국 1분의 10이니까 12, A2가 2분의 10이니까 6 이런 식으로 하겠지. 됐죠? 예. 두 번째 가볼게요. 저거는 저 중요한 거야. 별표 쳐.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은 얘가 수열이 무슨 수열인지 모르겠어. 조화 수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나면 관계식. 항과 항사의 관계식 나왔다. 항과 항사의 관계식. 점화식으로 줘줬단 말이야. 자, A1이 24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A2가 얼마로 나왔니? A2가 12로 나왔어요. 자, 항과 항사의 관계식 볼게. 항의 종류가 몇 종류냐? AN도 있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도 있죠. AN 플러스 2도 있는 거죠. 항의 종류가 몇 종류? 3종류. 봐봐. AN항이 있고 AN 플러스 1항이 있고 AN 플러스 2항이 있잖아. 그러면 항과 항 사이에 뭔가 관계식이 주어졌는데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바로 무슨 수열인지 알아낼 수는 없잖아.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저 주어진 식을 어떻게 풀 거냐면은 양변을 3개 곱한 식으로 다 나누시라는 얘기예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를 가지고 전부 다 곱해서 나눠보라고요. 알겠죠? 예. 항을 정리하는 거야. 그럼 여기 뭐 남을까? 맨 왼쪽에 뭐가 남을까? A 뭐가 남아? AN분의 1이 남겠지. 두 번째 뭐가 남을까? A 그렇지. N 플러스 1분의 2가 남겠지. 제일 끝에는 뭐가 남을까? 그렇지. AN 플러스 2분의 1이 남겠지. 그럼 해석하기가 저거보다 쉽지. 그치? 이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AN 플러스 1분의
2의 값은 AN분의 1에다가 뭘 더한 거랑 똑같아? AN 플러스 2분의 1을 더한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럼 얘는 A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몇 배란 거야? 2배 했다는 얘기지? 자, 항의 종류 잘 보세요. 가운데 있는 항을 몇 배 했어요? 2배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양옆의 친구를 역수치했을 때 자, 역수할게요. 역수치할게요. AN분의 1이 있고 AN 플러스 1분의 1이 있고 AN 플러스 2분의 1이 있는 거잖아. 역수치하면.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을 2배 한 거고 그 양옆의 친구를 더했으니까 AN분의 1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이게 등차 중앙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게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등차 수열인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아, 그럼 이게 조화 수열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점화식을 해석한 게. 풀이과정 밑에다가 요 부분 밑줄 그어놓으세요. 양변을 얘로 나누면 자, 보세요. 그러면은 AN분의 1을 한번 구해볼게요. AN분의 1이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AN분의 1은 몇이에요? 자, 초항이 얼마입니까? A1분의 1이 초항이죠. 그럼 24분의 1이 초항인 거죠. 그 다음에 n-1 곱하기 공차를 구하는데 봐봐. A1분의 1이 24분의 1이고요. A2분의 1이 얼마니까? 12분의 1이니까 여기서 이거 빼면 몇이냐? 여기서 이거 빼면 그죠? 24분의 1 되는 거죠. 그럼 24분의 1이 공차죠. 그죠? 그럼 따라서 AN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분의 n 되면서요. 다시 역수치하면 AN이 조화수열의 일반항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n분의 24라고 하는 조화수열의 일반항 n의 값은 1부터고요. 땡땡땡. 그럼 AN 구해준 거죠. 자, 확인해 보실게요. 그러면 A1을 알아보는 거야. A1은 1 넣었으니까 24. A2는 2 넣었으니까 12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치? 그러면 저 값도 구할 수 있는 거죠. A10도. 그렇죠? 10대 1에서 푸는 거니까. 자, 밑에 자, 12-10번 보세요. 12-10번 해봅니다. 자, 0이 아닌 서로 다른 세수 x, y, z 사이에는 그러면 일종의 점화식이야. 이걸 항으로 보는 거야, 항으로. 그러면 양변을 뭘로 나눠볼까? 그렇죠. x, y, z로 나눠보는 거지. x, y, z로 나눠보면 풀리겠지. x, y, z로 나눠보면 저 방금 우리가 풀어본 문제 유형처럼 풀리겠죠.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내신 끝나고 얘가 엄연히 첫 번째 항, 얘는 두 번째 항이야. 세 번째 항이야. 네 번째 항이야. 그치?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처음부터 따지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야. 그럼 헷갈리기 좋으니까 그럼 식을 이렇게 쓰라고요. a라는 문자가 없죠? a라는 문자가 없으니까 그럼 이걸 an 수열로 봐봐. 그럼 여기가 A1인 거야. 얘가 A2, A3, A4, A, N 플러스 1, 얘가 AN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예. 자, 볼게요. 공차가 2일 때래. 공차가 2니까 값의 차이가 계속 2씩 나왔지? 그치? 이때 N의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이용할 방법은 숫자로 나와 있는 거 두 개를 이용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니까 이렇게 볼게요. 1번 a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 몇이야 지금? 34야. 얘는 엄연히 등차수열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이 식을 너네가 풀어봐. 초항이 얼만데요? 4 플러스 얘가 분명히 몇 번째 항이요?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니까 여기 공식이 뭐가 나와야 돼? n 플러스 2에서 1을 빼야지. 그치? 그럼 얘가 n 플러스 1 곱하기 공차지. 그치? 공차가 뭐래요? 2래요. 그럼 이걸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n 플러스 얼마니까? 6이니까. 그치? 그럼 2n 플러스 6이 34라는 얘기는 2n은 얼마고요? 28이니까 n은 14. 항이 14개가 있는 게 아니죠. 얘가 몇 번째 항이 있다 그러면? 16번째 항인 거야.
알겠죠? 이거는 n의 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숫자로 나와 있는 것만 이용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봐봐. 자, n의 값이 29란 얘기는 그럼 마지막 번 얘는 몇 번장일까? 31번장이지. 이걸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지? 그럼 얘는 초항이 그대로 4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공식화된 게 1 뺀 거니까 30D. 그지? 그러면 그 값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30D가 얼마니까? 30이니까 D는 1인 거지. 공차 구하라 그랬지. 공차 구하라 그랬고 총합을 구하라며. 총합 구하는 공식 몇 가지야? 얘는 두 가지 다 쓸 수 있어. 두 가지 다 해볼게. 근데 얘는 말항이 있어 없어? 그럼 훨씬 쉽지. 자, 항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1개 있는 거니까 합은 S 31로 써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공식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보자. 여기다 넣어보자. 2분의 항이 몇 개? 31개. 초항 얼마? 4. 말항 얼마? 끝. 이게 합이야. 그치? 자, 두 번 공식에 한번 넣어볼까? 자, 2분의 항이 몇 개? 31개. 2a니까 초항 4에다가 몇 배 했어? 2배 한 거지. 플러스 n-d니까 뭐라고 써야 돼? 30 곱하기 공차지. 달라요? 값이? 값이 똑같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합구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볼게요. 요번에는 이 주어진 수열의 합이, 총 합이 209일 때 알아보는 거야. 자, 그럼 S 몇이라고 쓸까? 2번 문제는 끝났어, 지금. 항이 몇 개 있는 거야? n 플러스 2개 있는 거지. 이렇게 써야지, 그러니까, 식을. 자, 근데 얘는 초항, 말항 알아, 몰라? 알고 있잖아. 그럼 첫 번째 공식 쓰는 거지. 자, 불러봐. 2분의 항의 수 몇 개? n 플러스 2개야. 초항 누구? 4. 말항 누구? 34. 끝. 이 합이 얼마래? 209래요. 이걸 풀란 얘기죠. 그럼 여기가 38의 반이니까 얼마? 19 곱하기 n 플러스 2는 209. 자, n 플러스 2는, 자, 19가 몇 번 들어가? 10. 한 번 들어가지. n은 9. n이 9면 항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항이 11개 있다는 얘기야. 자, n의 값 구했고요. 공차. 공차는 어차피 말항, 이거 이용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a 몇 번장일까? 11번장이지. 자, 초항 누구고요? 4 플러스 n-d니까 10 곱하기 d. 그 값이 말항 누구랑 같다? 34랑 같다. 그럼 d는 얼마다? 3. 끝. 아시겠죠?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x1부터 안 나온 거야. 그치? 그럼 총 개수가 몇 개인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밑줄 글 부분 밑줄 그세요. 유제 12번 하세요. 자, 두 번째요. 초항이 3이에요. 자,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잘 들어, 너네 이거. 자, 위에다 수익선 그릴게. 요게 n의 값이 1이야. 요게 n의 값이 2야. n의 값이 3이야. 쭉 가. n의 값이 n이지. 쭉 가. n의 값이, 아, 여기 n 플러스 1도 있구나. 여기 n 플러스 1이 있지. 쭉 가. 2n항이 있지. 수열은 그 자연수에서만 값이 있는 거야. 자연수에서만 값이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는 얘기는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SN이야. 그치? 그 값의 3배가. 자, 이번에 밑줄 봐요. n 플러스 1항부터 2n항까지야. n 플러스 1항부터 2n까지 항의 합이야. 요걸 알고 싶어. 그럼 잘 들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이니까? SEN이지. 그럼 SEN에서 뭐를 빼면? 그럼 요게 나오지. 이해되셨어요? 요거는 값이 없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전체 SEN에서 얘를 뺀 게 얘지. 아시겠나?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SN의 몇 배가? 3배가 요 값, 그럼 요 값이 SEN에서 뭘 뺐다고요? SN을 뺀 값이라고요. 그죠? 그 값과 같대요. 그때 뭐를 구하래? 공차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정석 위에다 써놔. 정석 위에다 그려놔. 요 페이지 위에다가 그려놓으라고요. 그럼 요 합은 어떻게 간다고요? SEN에서 SN을 빼는 값으로 간다고요. 자, 정리해볼게요. 그럼 이게 어차피 동류항이니까, 그럼 이거 넘어가면 어차피 4SN이잖아.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되지. 얘는 초항은 있지만 마지막 번째 항이 없잖아. 그럼 어차피 그냥 공차식 쓰면 되는 거야. 4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n개. 초항은 어차피 3이니까 2 곱하기 3. 더하기 항수 하나 빼는 거. 공차를 몰라. 이퀄. 자, 2분의 항의 개수 2n개. 그럼 2n 가로. 2 곱하기 a는 똑같지? 초항. 더하기 n-1. 그럼 항수 하나 또 빼야지. 공차는 똑같잖아. 그죠? 선생님, 근데 문자 2개인데 식 2개인데요? 아, 이건 공차값 나와요, 얘는. 왜? 해볼까요? 여기 2하고 일단 2하고 약분했고요. 여기 2n하고 여기 4n 약분하면 몇이야? 2죠? 그죠? 해볼게요. 요번에는 얘는 그럼 2 곱하기 6. 그죠? 더하기 n-1 곱하기 d. 여기는요, 6 더하기 2n-d. 이걸만 정리하면 답이지. 그럼 12. 여기는 2nd-2d. 여기는 6 플러스 2nd-d. 어차피 2nd는 없어지게 돼 있다고. 그럼 식이 d의 값이 몇 나오니? 6이죠, 그러니까. 그죠? 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공식에 맞춰 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유제는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시고요. 자, 179페이지요. 자, 12-8번. 이거는 별표 그냥 2개였죠? 선생님 아까 설명한 내용만 잘 적용해서 공식만 잘 외우고 풀면 되는 거야.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첫 번째 항이 15야. A1이 15래요. 쓰세요. 그 다음에 처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4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등차 수열이에요. 예. 일반항 구할게요. 그럼 S4는, 자, 네 번째 항을 모르잖아. 그럼 두 번째 공식 쓰라고요. 자, 2분의 항의 개수 4개. 그 다음에 2a니까 30.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그러면서 공차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2니까, 그럼 30 플러스 3d는 48을 2로 나누면 24. 그럼 d의 값은 몇이냐? 마이너스 2 나오죠. 값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자, 일반항 구해볼게요. AN은, 자, 15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그럼 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7. 그치? n의 값 1, 2, 3. 그죠? 일반항 구했고요.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이 음이 되게끔 푼다는 얘기고요. 2n의 값이 17보다 큰 거니까 n은 8.5보다 큰. 그럼 제 몇 항? 제 9항부터 음이죠. 몇 항까지 더하면 최대야? 8항까지 더하면 최대지. 그죠? 8항까지 더하면 최대인 거죠. 그럼 여기 봐봐. 잘 들어봐. 8항까지가 최대지. 여기 구하면 되지, 그러면. 자, 2분의 공차랑 다 나왔죠? 그러면 항의 개수 8개. 2 곱하기 초항. 초항이 15.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공차 마이너스 2. 이게 최대값이야, 그러니까. 자, 계산하면 뭐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세건부 약분할까요? 그럼 8 곱하기 몇이냐? 15 마이너스 7이니까 8. 그럼 64인가요?
저기 맞아? 아니에요? 맞죠? 이렇게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애들이 봐봐. 선생님, 그럼 SN을 직접 구해볼게요. 자, 2분의 n 곱하기 2a니까 얼마? 2a니까 30 플러스 그 다음 n-1 곱하기 d.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거의 최대값 구해도 되죠? n에 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자, 약분해 볼게요. 그럼 얘는 n 곱하기 여기가 15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6n이지. 그럼 n에 관한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어디로 볼로? 위로 볼록이죠. 축에서 나오죠. 축이 다행히 자연수이 아니야. 자연수죠. 그럼 최대값은 n의 값 얼마에서 나와? 8에서 나오지. 이렇게 되지. 자, 근데 잘 들어. 만약에 여기가 15다. 그럼 축이 얼마야? 7.5죠? 7.5에서 최대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때는 어디서 나와? 7.5에 가장 가까운 수가 누구야? 6이죠? 7하고 여기 얼마예요? 8이죠? 간격이 어때요? 같죠? 7 넣어도 최대고 8 넣어도 최대야.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SN의 최대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하고 몇 번째 항부터 음인지 확인해서 거기까지만 더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자, 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9번 별표 3개. 수능 기출이다. 자, 현재 A, B변의 길이가 몇이에요? 예. 자, 오른쪽 넘길까요? 예. 15라고 나왔고요. 자, 케이크 이게 큰 조각이 있어요. 이게 큰 케이크 조각이 있는데 이걸 30명이 와가지고 30등분 하고 싶어. 나이 순으로 큰 쪽을 먹고 싶은 거야, 지금. 자, 그러면은 총 30등분이 되게 하려면 칼질을 몇 번 해? 29번 하면 되는 거야. 이 간격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이 삼각형들은 전부 다 큰 삼각형과 닮은 관계 아니야. 닮은 관계죠? 자, 문제에서 뭐를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30등분을 해놓고요. 선분, 이 분점들을 연결하는 거. P1, Q1, P2, Q2, P3, Q3 땡땡땡땡 해서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29개 항의 선분의 길이 합을 구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29개니까 S 몇이죠? S 29를 구하는 거지. 잘 들어봐. 그럼 P1, Q1을 알아볼게. 그러면은 이 값은 15에 얘가 30등분이죠? 몇 분의 몇이야? 그렇지. 그러면 15에 대해서 얘는 30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두 번째 길이는요? 15에 대해서 30분의 2의 길이죠? 닮음이니까.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갈게요. 15 곱하기 30분의 3의 관계고요. 얘는 제일 마지막이 30분의 29가 되는 거죠? 29개니까. 그럼 제일 마지막 길이가 뭐가 돼야 돼? 이 길이가 뭐가 돼야 돼? 15 곱하기 30분의 30이 돼야지. 그러니까 15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더한 거지. 29개를. 자, 전체를 뭘로 묶어볼까요? 30분의 15로 묶어보는 거죠. 그럼 1 더하기 뭐 나와? 2 더하기 3 더하기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 차수열의 합인 거지. 초항하고 마랑 나왔냐 안 나왔니? 나왔지. 그럼 앞에는 2분의 1인 거고요. 자, 불러봐.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29개. 초항 더하기 마랑. 됐죠? 그러면은 여기 약분하면은 2분의 15 곱하기 29 곱하기 15인가요? 됐죠? 그럼 몇이죠? 2분의 30 곱하기 10. 450에서 15 한번 빼면 435인가요? 됐죠? 이렇게 길이 구하면 되지. 자, 이렇게 구한 건 무식한 거야, 이제. 잘 봐. 이거는 정석의 모범답안 풀이고요. 이 문제를, 너네가 밑에 있는 유제를 풀려면 이 방법을 알아야 돼. 풀어본 사람 있을 거야. 자, 평행사변형을 그리는 거지. 그지? 두 개 합동인 걸 붙여가지고요. 자, 요 길이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죠. 요 길이를 여기다 붙이면 되죠. 이해돼요? 그럼 요 길이를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죠. 요 길이를 여기다 붙이면 되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성분이 현재 몇 개야? 29개 몇을 구하면 돼? 반을 구하면 되지. 그치? 29개 15라는 길이가 몇 번 나와? 29번 나오지? 그걸 반을 구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설명 나와 있어요, 밑에. 이게 기하적인 해석이야. 근데 이걸 알아야지, 이렇게 푸는 걸 알아야지 너네 밑에 있는 유제를 풀 수 있어. 알겠나요? 예. 자, 밑에 봐봐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너네가 정석에다 그림 그려봐. 유제 옆에다 그림을 그려봐. 선생님과 같은 원리로. 이거는 길이를 직접 가지고 못 구해요. 자, 색깔 칠해진 것과 그렇지 않은 거의 넓이 비야. 그럼 이 도형을 여기다 붙이면 되죠? 그럼 처음에 나왔던 이 도형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여기 도형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죠? 그죠? 이 도형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동일한 면적의 케이크가 몇 개가 보여요? 총 몇 등분이래? 99등분이지. 그럼 99조각이지. 그런데 색깔 칠해진 거에서 색깔 칠해진 거로 끝났지? 그럼 몇 조각, 색깔 칠해진 게 몇 조각이 많아? 한 조각이 더 많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몇이에요? 50대 49가 돼야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원리예요.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자, 181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 별표 100개. 100개 진짜 다 그리는 애들이 있어. 별표 100개. 중요하다고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사의 관계. 100개.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이거는 비단 등차 수열 뿐만 아니라 등비 수열, 개차 수열, 군 수열 다 성립하는 거야. 모든 수열에 다 성립하는 거야. 모든 수열에 다 성립하는 거야. 자, 선생님 여기서 이제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AN을 통해서 그동안 SN 구했나요? 일반항 나오면 SN 구할 수 있나? 봐봐. AN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이걸 보고 합 구할 수 있어, 없어? 자, 마랑이 얘잖아. N번장이 얘잖아. 그럼 2분의 항이 몇 개야? N개지. 초항이 몇이냐? 1이죠? 마랑이 누구냐? 얘지. 이게 N번째인데 이게 N번장인데 이게 마랑이지. 그럼 이거 넣으면 공식이지. 그죠? 합을 구할 수 있잖아. AN을 통해서 합을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반대로 SN을 통해서 못 구하나? 그걸 알아보는 거야, 이제. SN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야. 일반항과 합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 자, 볼게요. SN이 이렇게 돼 있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SN을 통해서 뭘 구하고자 하는 거야? AN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이걸 통해서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몽땅들이 뭐만 빼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빼면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몇이야? S. 그렇지. 대답 너무 잘해. Sn-1을 구해서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 여기는 A1 더하기 n-1항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더해서 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위에서 빼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Sn에서 Sn-9에서 뺀 식이 되는 거고요. 몽땅들이 다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AN만 남죠? 전국에 있는 100만 명, 이걸 배운 학생들은 100만 명이 다 알아. 이거는 다 알아. 그치? 90만 명이 모르는 게 뭐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봐봐. 얘는 A0가 나올 수 있니? A0라는 항이 나올 수 있어? 0번째 항이 뭐야?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n의 값이 2부터 시작이어야 돼. 얘는 잘 들어. n의 값이 2부터 나온단 말이야. 1부터 나오면 안 돼. n의 값이 1이면 안 된다고. 그럼 A0가 나와버려. 그럼 얘는 1부터 가능해. 그죠?
그러면 S0 같은 게 존재할 수 있니? 0항까지 더한 게 뭐야? 없잖아. 잘 들어. S0 같은 게 존재할 수 없지. 그럼 얘는 식을 풀면 n은 2부터야. n은 2부터 시작인 거야. 1부터를 몰라. 알겠니? 그러니까 얘는 두 번째 항부터는 알아. 초항을 모른다고, 이 상태에선. 그럼 초항은 무조건 S1이야. 잘 들어봐. S1은 몇 항부터 몇 항까지 더한 거야? 1항부터 1항까지 더한 거니까 S1은 무조건 A1이야. 그러니까 A1을 구하고 싶잖아요. 여기서 A1이 안 나오잖아. A1은 무조건 S1으로 구하는 거예요. SN에 관한 식에서는 나오는 S1. 첫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A1이야. 무조건. 자, 잘 들어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지 봐봐. 나중에 그 문제, 기본 문제 두 문제를 비교해 줄게요. 자, 이거 밑줄 그세요. 밑에. 이거 내용 나오죠? 이런 거 뭐 별표 칠 거 다 치세요. 자, 여기다가 중요한 거 S0 같은 거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n의 값은 2부터야. 거의 다 했어요, 지금. 그럼 확인해 줄게. 이 식을 이제 푸는 방법. 시간이 어떻게 얼추 딱 맞는 것 같다. 자, 기본 문제, 새끼 문제 두 문제 딱 풀고 끝낼게요. 그러면은 왜 이와 같은 사실이 나오는지 봐봐. 이거 안 지울게요. 봐봐요. 1번이 뭐냐면 SN이 뭘로 나왔니? SN이 N제곱 더하기 2N으로 나왔어. 자, 2번은 뭐냐면 SN이 N제곱 더하기 2N까지는 똑같은데 상수항이 얘는 0이죠. 상수항이 0이죠. 얘 상수항이 0이 아니에요. 상수항이 0이 아니죠. 이 차이에요, 지금. 얘는 0으로 나왔는데 얘는 0이 아니야.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뭐를 구해보자? AN 구해보자. 자, SN- 구하는 방법 아까 알려줬죠? n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n-를 넣으면 되는 거야. n-1. 원기 집중하자. 자, 위에서 아래 빼볼게요. 그럼 SN에서 SN- 구해서 뺀 게 바로 AN이야. 이게 AN이야.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n제곱에서 얘 빼면은 2n-1 남지. 2n-1 남지.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2n 없어지면서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빼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계산해. 그러면 따라서 AN은 2n 플러스 1이죠. 근데 얘는 반드시 몇 번째부터야? 2부터 규칙이야.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라고요. 이거 써야 된다고요. 이거 안 쓰면 틀려요. 그래서. 됐죠? 자, 그러면 A1은 뭐예요? 여기서 못 구해요. 아시겠죠? A1은 무조건 어디서 구하는 거야? S1에서 구하는 거야. S1이 몇이냐? 이렇게 쓰는 거야, 답을. 자, 일단은 풀어주고 나서 다시 한번 부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푼다고. 자, 봐봐. 얘는 그러면 똑같아. n-1 넣어서 식을 구해. 위에서 아래 빼. 그럼 SN에서 SN-9에서 뺀 게 AN이야. 자, 여기서 빼면 2n 플러스 1 나와. 2n-1 나와. 그치? 자, 여기서 빼면 플러스 2 나와. 3, 3 없어지죠? AN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SN은 다른데 AN이 똑같이 나온다고. 그럼 얘는 2n 플러스 1 나오지? n은 얼마부터야? 무조건 2부터야. 자, A1은 여기서 못 구해. 무조건 S1에서 구하는 거야. S1이 몇이야? 6이죠. 뭔가 다르죠. 자, 잘 봐봐. 그러면 비교 설명해 줄게. AN은 자, 항 나열해보자. A1은 몇이야? 3이지? A2는 몇이야? 5죠. A3는 몇이야? 7이죠. A4는 9죠. 자, SN 구해본다. S1이 몇이라고요? 3이죠. S2는 누굴 더한 거야? 3과 5를 더한 거지. 여기다 2 넣어봐. 맞잖아. 그러니까 8이지. 그럼 S3는 뭐야? 15. 모순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잘 봐봐. AN 구할게. 초항이 누구라고요? 6.
두 번째 항이 뭐예요? 5죠. 세 번째 항이 7이죠. 네 번째 항이 9죠. 이렇게 가죠. S1 N 구해봐. S1이 몇이야? 6이죠. S2가 11이 맞아요? 여기다 2 넣어봐요. 그래야지 규칙이 맞는 거죠? S3는 18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잘 봐봐. 아무런 말 없이 이렇게 썼어. A에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맞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뜻은 뭐야? 초항부터 규칙이어야 돼. 그러면은 얘는 모순이 없죠? 얘는 초항부터 규칙이야. 그러니까 초항과 똑같은 거야, 얘는. 자, 근데 얘는 봐봐. 얘는 여기서 처음부터 규칙이야? 어디서부터 규칙이야? 얘는 두 번째 항부터가 규칙이야. 이게 수열이야.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전체는 수열이에요? 수열이 아니에요. 수열은 초항부터 규칙이어야 돼요. 이건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는 뭐냐면 그러면 얘는 장난삼아 여기다가 만약에 1을 넣어봤어. 장난삼아 여기다 n에다가 1을 넣어봤어. 값이 몇이야?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얘는 초항부터 규칙이란 뜻이야. 근데 여기다 장난삼아 1을 넣어봐. 안 맞죠?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란 뜻이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상수항이 K가 0이면 무조건 초항부터 규칙이야. 여기 상수가 K가 0이 아니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규칙이야. 반드시. 알겠지? 예. 그러면 선생님 이 답을 쓸 때는 혹시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얘는 초항부터 규칙이니까 2n 플러스 1 쓰고 n의 값은 어차피 초항부터 규칙입니다 쓰면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써도 답이고요. 이렇게 써도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항부터 규칙으로 나온 것은. 근데 얘는 초항부터 규칙이 아니라고요. 아시겠나요? 요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자, 내신 끝나고 나서 꼭 복습하십시다. 알겠죠? 숙제는 자, 오늘 11월 15일 지난번에 안 한 그 유제까지 좀 내볼까요? 어차피 시험 끝나고 할 거니까. 너무 많아? 그 앞에 안 한 거 유제 넘겨? 자, 일단은 11단원 연습문제 하셔야 되고요. 노트 뒤에다 적어 놓으세요. 내가 까먹어. 11단원 연습 선택 문제 하세요. 많아요, 얘. 그죠? 그 다음에 12단원. 지금 우리 나간 거요. 기본 유제요. 연습 문제는 여기까지 나갔는데 너무 많죠? 자, 요것만 낼게요, 선생님이. 네, 요것만 낼게요. 이거 언제야? 12월 18일이야. 12월 18일 화요일 날이야. 노트 뒤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거를 시험 일찍 끝난 친구들은 미리 와서 선생님 시킬 거야. 시키고 질문 받아줄 거란 말이야. 자, 이제 내신 준비 잘 해오시고요. 내일 모레부터는 자, 진도 교재 못 가져서 하지 마. 진도 교재 두 권하고 스프링 교재 다 갖고 와. 교재는 다 갖고 와. 뭐 빠뜨리고 왔어요? 안 돼. 나 집에 돌려보낸다. 우리 중간고사 때 썼던 거. 그거 한 학교용이야. 다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세요. 진도 교재 두 권 쎄. 유니폼하고 키보드 교재. 그 다음 스프링 교재. 갖고 다니라고요. 그래도 필요해요. 못 갖고 와서 하지 마세요. 검사합니다.